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근세 건축의 르네상스 건축, 바로크 건축, 로코코 건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각 르네상스 건축에서의 특징이라든가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건축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크 건축에서도 건축 양식의 특징,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과 건축가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로코코 건축에 대해서도 건축 양식의 특징이라든가 대표적인 건축물, 건축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과도기 건축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기 건축 양식은 이제 근대 건축으로 넘어가기 그 전에 나타난 건축 양식으로서 이제 고전주의인데 신고전주의라든가 절충주의, 낭만주의에 해당되는 건축 양식을 우리가 이제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고전 양식과 그림과 같은 이제 자연 경관과의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낭만주의, 이런 그 건축 양식이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이제 그리스와 로마 양식이 이제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의 개선문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건축 양식, 또는 판테온 신전, 이런 양식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의 구박물관, 이 건축 양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기둥에 대한, 기둥 주두에 대한 양식을, 오더를 좀 배웠었죠, 그죠? 오더. 이 오더를 이제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주범들이 이제 도리아식 오더라든가 이오니아식 오더, 그런 오더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양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이오니아식 오더에 해당되는 이런 양식이 이제 새로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신고전주의적인 그런 건축 양식이 과도기적인 그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예를 들면 대형 박물관의 이 주두, 기둥과 주두, 기둥도 지금 약간 착시 효과를 고려해서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과도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오니아식보다도 더 화려한 코린트식 그런 오도 양식인데, 약간 변형이 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버지니아 대학교의 토마스 제퍼슨 그런 건축물인데, 이 형식의 이 지붕의 형태라든가 이제 기둥의 형태,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돔이 있는 형태도 이제 신고전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이 여기에도 신고전주의도 과도기적인 건축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이 기둥들이라든가 이 형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가서 낭만주의 양식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사당에 런던에 있는 건축물인데 굉장히 이제 첨탑이 좀 뾰족뾰족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중세나 근세 건축 양식도 조금 보이고 이런 것들로 이제 갖춰진 그런 건축 양식이 이제 낭만주의적인 그런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절충주의는 절충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건축 양식에 해당되는 이제 복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얄 파빌리온, 영국에 있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궁전처럼 이렇게 디자인 되어져 있고, 또 아치도 사용되어 있고, 주두도 이렇게 있죠. 그죠? 주두. 또 첨탑도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건축을 이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의 오페라 극장, 요 윗부분 같은 경우도 그랬죠. 지금 나머지도 이제 주드나 아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퀘르 대성당도 첨탑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다음에 아치 이런 형태들이 이제 절충해서 사용된 건축 양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건축 양식을 조금 살펴보면 신고전주의, 낭만, 절충주의 건축 양식을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과도기 건축인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에 먼저 신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디오 풍의 그런 건축 양식이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 그 기둥의 주두의 요 오더라든가 이런 부분, 것이 또 여기에도 있듯이 주두의 오도, 기둥, 그 다음에 지붕, 주열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전주의에 나타나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에 있어서 좀 그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제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건축 양식이 이제 그 부활해서 나타나는 그런 건축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전후의 전반기에는 이제 고대 유적에 대한 발굴과 고고학적인 그 연구가 활발해서 이제 고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됐고, 독일의 요한 빙겔만의 1764년에 고대 예술을 객관적으로 연구한 고대 예술사를 이제 저술하면서 고대 부흥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나 로마 건축이 부활하는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과도기적인 근대 건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근대 건축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타난 그런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대를 초월한 뭐 절대적인 미는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이라고 믿고, 그리스와 로마의 양식을 이제 모방했다. 그래서 부활했다. 부활해서 이제 복원하고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준주의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고대 건축과 같은 장대한 규모의 건축과 순수 기하학적인 방체를 이제 결합한 단순 이제 거대 건축기를 이제 추구한 그런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이제 건축가들이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이제 그런 건축 양식을 그대로 원칙대로 이제 모방해서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발달시킨 그런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런 로마나 그리스의 그런 건축 양식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새롭게 그 부활시킨 그런 건축 양식의 건축가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이제 건축 발상지에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됐고, 양필의 양식, 프랑스 대혁명 발발 후 즉위한 나폴레옹 일시제 당시에 이제 로마 양식을 모방한 그런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프랑스의 양식이 양필의 양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문화를 동경해서 이제 숭배한 나폴레옹 1세는 이제 로마 건축을 모방한 장엄하고 웅장한 대규모 건축물을 이제 건설해서 정치적, 군사적 강대함을 이제 과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문이라든가 신전, 이제 기념미적인 그런 건축물을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건축가와 대표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개선문, 이제 마드리드 그 교회당, 그 다음에 스폴로, 이런 것들, 가브리엘, 이런 블레라는 그런 건축가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블레는 이제 건축의 제일 원리는 이제 그 육면체, 구, 원통형, 피라미드 등 순수 기하학적 대칭적 입장에서 이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인데, 이제 전자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가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뉴턴의 기념관 계획관이 있고, 뉴턴은 블레의 이제 제자로서 순수 기하학적 입방체나 메스가 짓는 극적 효과를 이제 활용했다. 그래서 말하는 건축을 주장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류두에 의해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관리인 주택계획안, 감독관집, 개선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범이라든가, 주범은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오다에 해당되는 거죠. 오다. 그래서 이제 도리아식 오다라든가 이오니아식 오다라든가 그런 오다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주랑 이제 그 기둥이 이렇게 나열되는 거죠. 열주랑, 그 다음에 박공지붕, 아까 우리 이렇게 삼각 형태의 지붕 형태가 이제 있었죠. 그죠? 좀 다시 한번 보면 요런 형태의 이제 지붕, 그 다음에 여기 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고전주의에 나타나는 양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엔터프레처 등 그리스 이제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부활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되면서 이제 근대 건축에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머크경,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대형 박물관 봤었죠, 그죠?
존 수완경, 이제 잉글랜드 은행, 그다음에 독일의 신고전주의는 이제 베르닌 슈켄과 뮌헨의 그 그랜저가 이제 주도를 했고, 슈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아한 비례의 미, 간결한 벽면의 처리, 이런 것들 이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신고전주의 건축을 선도하면서 이제 현대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 작품으로는 이제 이런 베를린 고대 미술관, 왕립극장, 뭐 이런 니콜라이 교회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크렌체, 바알라 궁전, 그다음 이런 이제 건축가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건축에서는 이제 중세 고딕 양식이 이제 부활을 해서 활용이 된 그런 이제 건축 양식인데, 고전 복원의 신고전주의 건축이 자신들과 시간 거리상으로 먼 이국적 양식을 도입하고 건물 외관에 그 비상적 형태를 추구하는데 이제 반발해서 나타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보다는 이제 당시와 시간적으로 가까우며 자기 국가와 민족의 기원을 삼고 있던 이제 중세 고딕 양식에 이제 주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오거스투스의 풀기는 이제 고딕 건축 실내집을 출간해서 이제 고딕 건축을 전파를 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으로는 신고전주의 건축이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건축에 열중한 반면, 낭만주의 건축은 이제 중세 고딕 건축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자신들의 이제 그 국가와 민족의 기원이 중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중세를 이제 낭만주의상으로 삼았다. 구조와 재료의 정직한 표현이라는 이제 진실성을 이제 반영된 그런 고딕 건축이 양식과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 이 낭만주의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국의 낭만주의는 이제 낭만주의 건축이 이제 발상지가 되고, 요게 이제 그 유럽에 전파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고, 이제 19세기 말에 현대 건축인 미술 공예 운동을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이제 동기가 됩니다. 찰스 베리경에 의해서 영국 국회 의사당, 이것도 한번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낭만주의 건축은 이제 신고전주의 건축이 활발했으며, 이제 낭만주의 건축을 상대적으로 이제 저조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고딕 양식이야말로 진정한 게르만적인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앞에서 봤죠. 쾰른 성당이라든가 울린 성당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해서 이걸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 건축 양식의 또 절충주의 건축은 배경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위주의 신고전주의 건축과 고딕 위주의 낭만주의 건축을 통해서 과거 건축 양식이 이제 복원, 부활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건축 양식이고, 근대 건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그런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시간에 살펴본 사라센이라든가 비잔틴 건축, 바로크 건축 등 건축 양식이 이제 선택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징으로는 그리스, 로마 위주의 이제 신고전주의 건축과 고딕 위주의 낭만주의 건축처럼 이제 일정한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의 모든 양식을 이제 절충했으니까 하이브리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건축가의 주관에 따라서 각종 양식이 이제 선택돼서 복합적으로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활용이 된 그런 것이 이제 절충주의 건축 양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영국의 절충주의는 이제 이런 사람들, 프랑스의 절충주의 작가들,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절충주의 기본에서 독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겼고 작품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절충주의 신고전 낭만 절충주의 건축 양식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로써 우리가 이제 앞전에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세, 중세, 근세 이쪽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살펴보고, 오늘 과도기적인 건축 양식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고전주의 건축, 낭만 절충주의 건축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 속 건축 사진을 이제 캡처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고대부터 중세, 근세, 과도기, 근대, 뭐 근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런 건축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영화 속 건축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해서 건축물을 조금 소개를 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또 과제물이 제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 서양 건축은 이제 도전적이고 실용성을 우선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의 조화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종관계의 조화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양 건축은 이제 수능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화를 어떤 큰 밸류로 삼고 자연에 순응하고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 건축 양식이다, 건축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도기적인 건축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근대 건축에 조금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 건축은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일단 뭐 그래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을 좀 보면, 근대 건축의 이제 그 거장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적혀 놓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장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루피우스라든가 미스 반델로, 그 다음에 르코르부제, 그 다음에 알바 알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월터 그루피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이제 바우하우스를 이제 창시한 사람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피우스는 이제 바우하우스의 창시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바우하우스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을 이제 그 교육하는 그런 어떤 학교 같은 그런 건축물인 거죠. 이면서 또 그런 그 어떤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 번씩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루피우스는 이제 1919년 국립 바우하우스를 설립해서 교장으로 일하면서 이제 조형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어떤 교육 실현, 건축의 이제 교육 실현, 국제 건축의 교육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재 규격화, 표준화, 뭐 공장 생산화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를 했고요. 건식 조립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우하우스 교육에서 이렇게 실험주택으로 이제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후대. 그리고 현대 건축의 건축가들의 경향이 대부분 개인주의를 이제 바탕으로 한 작품 활동이었다면, 그리피우스는 이제 협동 작업을 이제 주장으로 해서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축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건축 교육의 바탕이 된 바우하우스를 이제 창시하고 개설을 했다라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바우하우스의 이념은 이제 그 건축은 광범위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그루피우스는 이제 그 이념적 모토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교육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우하우스죠. 이게 바우하우스의 이제 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의 교육 이념은 건축, 미술, 공예 분야 등 상호 연관성을 이제 강조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론과 실기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건축 교육을 이제 구상을 했고 실천한 사람이 이제 이 그루피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스 반델로인데, 이 사람부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근법에 대한 과제물을 지금 제출한 것 같아요. 서양에서의 원근법, 원근법이 뭔지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해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성삼일체, 선원근법, 마테네 학당이라든가 유럽 다리, 그다음에 카루스, 그다음에 공기원근법에서 이제 그 모나리자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풀밭,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 건축물이네요. 그래서 이건 분노의 질주라는 더 세븐이라는 이제 영화를 지금 소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건축 사진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이제 제목, 감독 누구고, 출연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죠, 그죠? 역대 최강의 멤버, 이제 사상 최악의 멤버와 최악의 상대를 이제 해서 이제 두 그룹이 이제 대립해 가면서 이어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거대 범죄 조직을 수탕하는 그런 이제 전과를 설명받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도미닉과 이제 멤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폭발을 당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속에 건축 사진을 좀 캡처를 한 걸 한번
스토리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이 타워가 지금 요 타워인 것 같아요. 그죠? 요 타워들 3개. 주인공인 이제 빈 디젤이 슈퍼카를 타고 건물 3개를 통과하는 액션에 나오는 건물에서 이제 주메리엣 에티하드 타워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조금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평면도라든가 이제 높이, 그 다음에 어떤 건물 용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 좋겠는데, 뒤에 볼까요? 이제 건축 개요가 나오네요. 그죠? 요런 이제 그 타워가 이제 3개인 에티하드 타워스가 되겠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고, 5개의 타워가 이제 있는 복합 건물이다. 2006년에 착공이 돼서 2011년에 완공이 된 건축물로서 여기 나오네요. 용도는 이제 호텔과 주거용으로 이제 되어 있고, 층수도 여기 나오네요. 69층, 277m. 타워 2는 이제 주거용도. 각각의 이제 타워 1, 타워 2, 어디 타워 3, 4, 여기 타워 3, 4, 5 이렇게 각 용도와 높이가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영화 속에 나온 건축물이지만 건축 사진 캡처했지만 건축 사진을 통해서 이런 건축물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규모는 이런, 용도는 이런 거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주거용도, 뭐 주거용이니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건축물은 이제 크게 우리 그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크게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 이제 도시 지역하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크게 4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가, 우리나라 땅이. 그 중에 이 도시 지역 안에 이제 그 주거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 안에 이제 그 용도가 그 뭐 준주거 지역, 주거 지역, 이런 그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그게 이 주거 용도로 써라, 준주거 용도로 써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주거 용도로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거용,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아부다비니까 그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의 거기에 그 나라의 이제 어떤 법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 전 국토가, 우리나라 전부의 땅이 요 4개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건축법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 용도고 층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낀 점 이렇게 나오네요. 좋아하는 이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그 소감이고 인상이 깊었다. 꼭 한번 꼭 가보기 바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건축물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좋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다 좋은데, 요 이제 아마 액션 영화다 보니까 요 내부는 조금 그 영화 속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진이 좀 제한적으로 외부 경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제한적이지만 잘 감상을 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이제 내부 사진도, 이건 내부 사진이죠. 내부 사진도 이제 여러 장면이 있었으면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건축소, 영화 속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이제 영화 제목은 투모로우고, 네, 장르는 이제 이런 액션, 스릴러, SF 영화고, 감독은 누구고, 예, 출연진 이렇게 누가 나오고, 포스터도 이렇게 캡처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줄거리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마 투모로우 영화도 많이 본 그런 영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 천재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재난에 대한 피해가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영화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예, 그 영화 속에 나온 건축물이 이제 뉴욕에 있는 국립 도서관이 이렇게 나오나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오더 주범 배웠잖아요. 주범.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한 주범, 오더. 여기 이제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주두에 보면 여기 이제 요건 좀 화려하죠. 좀 자세하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좀 코린티 주두에 해당이 되지 않나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아치로 되어져 있다. 그 내용이 이제 줄거리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이 도서관에 대한 줄거리가 이제 세계 5대 도서관 중에 하나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몇 점, 3,800만 점의 도서가 이제 수장이 되어져 있다. 예, 조사를 해서 여기 이제 영화 속에 나온 캡처를 한 사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터미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또 캡처를 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근법에 의해서 좀 설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센트럴 터미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71년 첫 번째, 두 번째는 1899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이제 세워진 거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영화 속에 타지마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타지마할에 대해서, 타지마할의 건물에 얽힌 스토리를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면서 22년 동안 그 무덤을 지었다. 이렇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이 깃든 건물이다. 인도 이슬람 예술의 걸작. 그래서 많이 알려진 건축물 중에 하나죠, 그죠? 순백 대리석으로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하루도 몇 번씩 색깔이 이제 달리 보이고, 웅장하고 신비롭고, 그다음에 정원의 이제 좌우, 정원이 이제 여기 좌우 대칭이 되어 있고 균형비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타지마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자유여신상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유여신상에 대한 바다 수위가 높아졌으니 잠기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높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건축 사진에 영화 속에서 이제 캡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중반기 빙하기가 찾아와서 빌딩이 얼어버리는 장면에서 나온다 이게 되네요. 빌딩 전체가 이제 빙하기니까 얼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평면도라든가 높이 뭐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되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것도 영화 속의 건축 사진인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은 미드나잇 파리 이렇게 돼 있고, 2012년에 개봉한 파리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 시간 여행에 대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길펜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제 그 특징들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시행영제의 아네즈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드리아나에 대한, 그 다음에 폴 고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스터에 요게 이제 폴 고갱의 그 그림의 특징이죠. 이렇게 폴 고갱의 그림의 하나인 것 같아요. 줄거리 이제 주인공인 길은 약혼 여인 이제 이네즈와 에비 장인 부부와 이제 파리로 여행을 간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스토리가 써져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 이제 단락별로 스토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속에 나온 건축물이 이제 그랑팔레라는 건축물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오니아식 주도가 사용이 됐고, 이제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주각 부위가 좀 독특하죠. 아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1900년에 이제 파리 만국 박람회에 기념해서 이제 미술관으로 지은 건축물이다. 이제 상젤리제 거리의 부근에 위치했다. 72,000제곱미터 부지에 9,000톤의 철근이 쓰인 그런 건축물이고, 가르마 형식으로 이제 주목받았다. 이오니아식 오도가 사용이 됐고, 모르소리의 아르데코 장식이라든가 석상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루브르 박물관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가 있고, 가운데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피라미드 설치되어 있고, 페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그래서 빛과 볼륨을 이용한 구조가 이제 적용이 됐다. 유리천장으로 이제 자연채광이죠. 밑으로 이제 들어와서 밑에 있는 작품들을 이제 감상할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이제 영국 대형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즈 미술관과 함께 이제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이런 얘기죠.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건 이제 루브르 박물관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 그 다음에 3세 다리. 이제 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네요. 이것도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생강에 있고 30여 개의 다리가 이제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3세 다리는 가장 화려하고 이제 아름다운 다리다. 이제 벨 에포크 시대에 만들어졌고,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대를 뜻하는 벨 에포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1900년도 박람회 때 이제 개통이 됐다. 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양 끝에 이제 20m 높이 기둥엔 이제 황금빛 청동상이 있다. 그 다음에 니콜라스 2세가 주춧돌을 놓았다라는 거, 이런 얘기도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 테티엔 대성당, 영화 속에 나오는 건축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5개의 측량이 있고 수량 없다. 고딩 양식이 낳은 뛰어난 신기술 중에 하나이다. 프라이버트레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소개를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프라이버트레스에 해당되는 그 구조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프라이버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구조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웅장하고 일체감이 뛰어나다. 스테인글라스도 창문에 있다. 이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나오나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한 궁전이 되는데, 이제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다. 그리고 궁전의 건물의 면적보다 더 넓은 정원에 이제 정원이 있는 게 유명하고, 별궁으로는 이제 이런 궁들이 있다. 구조는 이제 거울방, 전쟁의 방, 이런 방들을 이제 있고, 바로크 시대의 양식이고, 로코코 양식을 이제 리모델링 시켰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화려하죠. 로코코는 바로크보다 더 이제 화려한 건축 양식 중에 하나니까.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아주 충실하게 잘 소개를 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잘 스터디를 하고. 여기까지인가요? 다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근대 건축 조금 더 얘기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영화 속 건축 그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기 바라고, 또 자기 그 제출된 과제물이 소개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소개를 좀 해달라고 댓글을 유튜브 댓글에 남겨놓으면 확인을 내가 하니까 그 댓글을 남겨놓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